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첫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네. 김효선 캐스터가 주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장 내 탐구 생활,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직장 내 멘토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복되는 일상을 주기적으로 거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종종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고민이 이어질 때 어떤 사람은 한 잔 술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요. 혹은 이유 없는 방황을 한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건 바로 멘토라고 합니다.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이의 충실한 조언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멘토의 뜻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나 지도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이 원하는 멘토 유형부터 또 좋은 멘토 되는 방법까지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 내 멘토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언젠가부터 멘토, 멘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멘토가 있으신지 혹은 내가 멘토의 역할을 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백영재 팀장님 어떠세요? 뭐 누구에게나 다 멘토는 있겠죠. 예. 요즘 멘토로 제가 생각하는 분은 뭐 직장에 그 이사님이셨다 지금 나가셨는데, 네. 그분은 참 멘토로서 제가 섬기고 싶은. 여전히. 어떤 여전히. 점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명쾌하죠. 네. 그러니까 말도 명쾌하고 행동도 명쾌하고. 예,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명쾌함이 딱 드러나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예,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또 이야기 들려주실 차윤희 대표님도 얘기에 앞서서 멘토가 있으세요? 네, 저도 물론 있습니다. 예.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도 있고요. 또 예. 삶을 살아가는 제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살을까 하는 그런 부딪히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상의 드리고 저보다 좀 더 앞선 선배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환진우 원장님은 원장님. 이제 멘티 입장이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멘토 있으세요?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멘토 역할을 이제 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아마 아버지를 롤모델 겸 멘토로 삼지 않을까. 멘티 입장이시죠, 정말. 네, 본인의 생각이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한데요. 아니 실제로 아들한테 제가 많은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네. 등산도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아직은 사춘기라 굉장히 아빠랑 있는 시간을 불편해하면서도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한진우 원장님 같은 멘토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게요. 드는데요. 우리 김효선 캐스터는 어때요? 물론 저도요, 자매거진의 안방마님, 윤서은 씨도 참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는 준비 생활 때, 준비할 때요, 문지혜 아나운서가 저의 롤 모델이었거든요. 문지혜 아나운서? 네, 뭐 목소리 톤도 비슷하고, 체격도 저처럼 좀 아담한 체격에, 저 사람처럼 나도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많이 보고 또 배워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멘토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한 분만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멘토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멘토라는 부분과 또 김효선 캐스터가 지금 문지혜 아나운서를 멘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롤모델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차이가 생각이 있죠? 들기도 하면서 멘토와 롤모델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네. 네,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도요. 멘토는 선도자, 조언자, 스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롤모델은 우리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직책이나 임무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모델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삶의 포병이 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멘토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둘 다 좋은 영향력을 나에게 미치고 있는 것만큼 확실하지만 조금의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멘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직장인들이 멘토의 필요성 얼마만큼 느끼고 있나요?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891명을 대상으로요. 사내 멘토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필요하다라는 조사 결과로 95.9%가 나왔습니다. 거의 다네요. 네. 그럼 언제 멘토의 필요성을 느끼냐라는 그 설문에는요, 업무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때라는 게 1위로서 61.6%를 차지했고요. 회사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을 때 59.4%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스가 늘어날 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때, 확실한 인맥이 필요할 때 등이었습니다. 네, 10명 중에 9명이 멘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모두가 다 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원하는 상황도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3위가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였는데 네.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 한진우 원장님 같은 분을 멘토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폭탄주 한 잔 싹 말아주시면서 왠지 달래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폭탄주 제조 원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나오기 전에 중요한 얘기는 다 해야 돼요. 미리. 왜냐면 음식이 나오면 지금 우리가 왜 낳는지조차 네. 모를 정도로 이제 그 얘기를 풀어가는데요. 이렇게 음주를 뭐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상당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멘토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은 이미 해봤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팁이라도 불안에 떨고 있는 후배한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라는 부분도 마음에 참 와닿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3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멘토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갑자기 궁금한 게 주변에서 내 동료가 아니면 후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또 해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영찬 팀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술 먹자. 술 먹자. 아이, 네. 좋죠. 예, 스트레스 받을 때는 뭐 딱 그렇게 풀어서 네. 예, 해야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차은희 팀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차를 마시면서요.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차를 네. 마시면서. 네. 술은 아니고. 네. 분위기 있게 편안하게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한진호 원장님은 당연히 술? 뭐 술도 마시지만 제가 주로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거 할 때는 네. 내가 더 힘들어. 아, 내 고민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같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기분을 많이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효선 씨는 어떻게 해요? 네. 저는 물론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고민을 무조건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힘내라고 보양식 한번 이렇게 거하게 먹일 밥 것 한번 같아요. 사요? 네. 그럼 스트레스 받을 때는 효선 씨에게 가야겠네요. 보양식 한번 얻어 보양식 먹고 먹어야겠습니다.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이 멘토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멘토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이라든지 어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유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직장인들은요,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조언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배워간다라면 원하는 목표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상적인 멘토 유형이라는 부분에 대한 취업 포털 잡코리아 20, 30대 대상 직장인 702명을 대상으로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직장인은요. 독설가형 멘토, 예, 여성 직장인은 친구처럼 편안한 소울메이트형 멘토 필요하다고 했고요. 네. 그 밖에 다정다감하게 안아주는 엄마형 멘토, 묵묵히 지켜봐주는 가이드형 멘토, 이런 부분들을 이상적인 멘토 유형으로 봤습니다. 네, 유형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제 옆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형만 들어도 마음이 참 든든한 그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거기다가 요즘은요, 정말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의 이 멘토분들이 나오잖아요. 스타일이 보이죠? 그렇죠. 예. 자, 나는 이런 분이 좀 멘토였으면 좋겠다. 이런 스타일이 참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네, 어떠신지 먼저 김효선 캐스터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요. 그 S본부에서 박진영 씨가 멘토 역할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공기반 소리반? 네, 공기반 네. 소리반.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좀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참가자가 잘할 때는 한없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저는 참 좋아 보였어요. 네. 박진영 씨가 좋아하는 멘토 유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근과 채찍형. 네. 예. 한진우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교수형. 교수형. 예, 그 목매다는 교수형. 놀랐어요. 예. 교수님 스타일. 김현우 씨 같은 그런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론적으로 독설가도 좋아요. 쓴소리 좋은데 화만 버럭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자기의 독설에 취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말을 안 해주고 그래서 조목조목 짚어주는 교수님 스타일이 가장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태진 씨는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저요? 싶은데요. 네. 저는 이게 눈높이형 멘토들이 이야기가 잘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그 누가 누구한테 충고를 해준다거나 어떤 조언을 얘기해 줄 때 너무 이제 권위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귀에 잘 들어오고 아무튼 저는 독서를 가려면 싫어요. 무서워요. 저도요. 네. 저도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라 그런 네. 분들을 조금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네. 네, 배 팀장님도 한번 멘토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그 위탄인가? 네. 거기에 네. 그 김태원 어. 그 동기부여형 아, 또 공감형 동기부여. 그런 멘토의 스타일이 일단은 뭐 최우선으로 좀 삼고 싶은 분의 스타일이고요. 최근에 그 김미경 그 강사, 강사님, 스타 강사. 네. 스타 강사. 예. 그분이 약간 독설형 쪽에 좀 가까우시긴 한데 그 정확하게 이게 찝어주는 멘트 한번 날리시잖아요. 그런 또 그 스타일 좀 선호하는 것 예. 같아요. 저는 의외로요, 최근에 이제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서인영 씨를 봤는데, 평소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르게 좀 다정다감한 모습도 보이면서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또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인영 씨 같은 멘토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네. 뭐 다양한 멘토들의 유형이 있고 내 스타일에 맞게 적합한 멘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요. 만일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면 지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좀 PR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멘토 오디션은 아니지만 예 한번 뭐 재미삼아 누가 네. 이 방송을 볼지 모르니까 배 팀장님부터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일단은 예.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공감형 뭐 이런 거지만 또 제가 하게 되면 독설가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밑에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좋은 말을 별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그 멘토의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독설형으로 예, 좀 이렇게 냉철하게. 예, 그렇죠. 냉철하게? 갔던 것 같아요. 네, 따끔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예,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현희 대표님을 아무래도 멘토로 삼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많을걸요. 계실 것 같아요. PR 한번 해주실까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멘티에게 조금 더 자신을 인식하고 그 장점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형 그런 특성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장점을 쏙쏙 뽑아내는. 네, 쏙쏙 뽑아냅니다. 예. 네, 장점만 쏙쏙 좋습니다. 자, 한진우 원장님, PR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영상 편지처럼. 예. 네. 제 앞가림하기도 제가 오지랖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라고 하죠. 뭘 먼저 고쳐야 할지를 제가 찝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 효선 캐스터는 어때요? 어떻게 PR하고 싶어요? 또 제가 잔매거진의 비타민 캐스터잖아요. 그렇죠. 네. 비타민이 필요하시는 분들 어느 누구나 제가 비타민 팍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비타민 판매하나 봐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네. 야가 좀 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네, 애교까지 좋습니다. 아무튼 상큼한 멘토요. 네, 상큼한 멘토가 되겠다. 기분 전환할 때 효선 씨 같은 멘토가 참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멘토를요, 외부가 아닌 직장 내에서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 사장님을 멘토로 삼기에는 뭔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멘토로 삼기에도 만만한 좀 직급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멘토 대상의 직급으로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조사를 해봤는데요. 과장급으로 26.9%가 1위를 차지했고요. 대리급으로 21.6%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너무 먼 직급의 훌륭한 분보다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 멘토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과장급, 대리급은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업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포지션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결국 직장인들이 삼고 싶어 하는, 생각하는 멘토들은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따뜻한 인간성과 반듯한 성품을 가진 분들을 멘토로 삼고 싶어 하고요. 더더욱 그런 분들이 주목받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일적으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인성적으로도 닮고 싶은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멘토로 삼게 되는 것 네. 같은데 자, 10명 중에 9명은 멘토가 꼭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멘토를 또 삼고 계신지 실제의 수치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취업 포탈 인크루트가 직장인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요. 현재 멘토가 있다라는 결과는 직장인 24.7%, 이에 비해 없다라는 직장인은 75.3%로 3배를 넘었습니다. 이들에게 멘토가 없는 이유는요. 역할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멘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막상 멘토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4.7%밖에 안 돼요. 네. 이거는 진짜 역할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정말?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일적으로는 존경할 부분이 있지만 인성적으로 존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도 아무래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뭐 자기 주도 학습으로 혼자 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노멘토. 네. 우선 급하면 자기 주도 학습으로라도 나가야 되는데요. 먼저 멘토에게 공급받지 못한 다양한 역량을 찾아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더 넓힌다면 막연히 멘토를 찾기보다는 스스로 훌륭한 멘토가 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멘토가 되는 건 어떨까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멘토는 무조건 주는 것, 멘티는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닌 서로 좋은 시너지의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좋은 관계가 되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직장에 멘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나부터 희망하는 멘토로 서서히 변화를 주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멘토의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훌륭한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 좋을까요? 예, 훌륭한 멘토 행동 지침 6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효과적으로 멘토링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라입니다. 우선 멘토가 멘티에게 기대하는 정도나 관계의 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서요. 장기적인 네. 목표를 가지고 멘토링을 시작하되요. 멘토로서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멘토링 할 수 있는 멘티를 찾는다가 첫 번째였는데 그렇다면 네.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멘토가 갖춰야 할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처럼 멘토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포용력을 가질 수 있다면 멘티가 가장 쉽게 마음을 열고 그 멘티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고요. 멘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멘토의 스타일이 훌륭한 멘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필요한 자질이 있는데요. 핵심 있는 대화로 멘티를 사로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많이 한다고 해서 핵심 있는 대화는 아니겠죠. 그렇죠. 예, 때로는 10분간의 진중한 대화가 멘티에게는 테마 있는 말을 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말을 얼마나 잘 전했는가라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상상을 지금 해보니까요. 멘토와 멘티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멘토가 너무 계속해서 길게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저희가 잘할 때 보면 청소년기에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공부해 그러면 굉장히 싫거든요. 맞아요. 이 멘토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참을성 있게 이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조언을 해야지 내가 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해라 그러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 나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는 멘토가 맞아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멘토라고 해서 어떤 좀 상대적 우월감에 도취가 돼서 권위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멘토에게는 에티켓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똑똑하고 말은 잘하지만 거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좀 싫겠죠.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매너가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따르는 멘티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면서요. 마음을 열게 하고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게 할 수 있는 에티켓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멘토가 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자,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직장 내 멘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은희 대표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직장 생활에 이르게 되면요, 멘토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것은 우리를 안내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체화하신 분들이 멘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멘토는 우리의 상상을 고취시키기도 하고요, 우리의 욕망을 또 열정적으로 자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행처럼 지나가는 멘토, 멘티가 아니라요,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항상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멘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면서 내 주변의 멘토가 누군가, 내 주변의 멘티로 또 챙겨야 될 사람은 누군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은 계속되고요. 계속해서 취업 정보 백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